자, 그래서 칼만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가중치를 더하는 부분을 반영해주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모션 모델로부터 우리가 오른쪽 5걸음 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5걸음 간 거 말고 측정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반영해 줄 건지에 대해서 곱해주는 부분이 이 칼만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수식을 보면은 얘가 아까 측정된 값이죠.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모션 모델로 나온 값인데 요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시그마 q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1의 제곱이라서 이걸 하면은 시그마 q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1의 제곱 빼기 시그마 1의 제곱분의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 이게 지워주면서 원래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여기에 시그마 q의 제곱이 더해지는 이 가중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가중치에 대해서 우리가 곱해지는 앞에 식을 조금 다르게 정리한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칼만 필터의 핵심이 되는 칼만 개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측정된 값과 그리고 현재 프리딕션된 값의 차이를 이 칼만 개인을 곱해서 여기 측정된 프리딕션된 값에 이제 더해준다 라고 하는 게 칼만 필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칼만 게인은 요 값이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차이 측정된 값과 이 프레딕션된 예측된 값의 차이를 업데이트 해준 이게 그러니까 업데이트한 부분이 되겠죠. 해주는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분산에 대한 그 조정값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표현된 값을 조금 풀어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당연히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그마 1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q의 제곱분의 시그마 q의 제곱이니까 이거 둘이 곱해서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시그마 1의 제곱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던 이 프레딕션 된 상태에서의 분산값 프레딕션 되고 나서 이제 증가하겠죠 분산이.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1-k.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돼요? k라는 거는 항상 1보다 작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거를 빼니까 얘도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현재 이 분산, 이 현재 상태에 대한 분산이 크다는 거죠. 그 현재 상태에 대한 분산이 크면은 칼만 게인이 큰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칼만 게인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상태가 좀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업데이트 해줘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칼만 게인을 곱해주는 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확실해, 그러니까 시그마 1이 작고 상대적으로 시그마 q보다 시그마 1이 작으면 시그마 1이 뭐 좀 크더라도 시그마 q가 훨씬 크면 현재 상태에 대한 비율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이 확신이 좀 커 아니면 작아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현재 상태에 대한 확신이 좀 없으면 얘가 크겠죠. 분산이 크면은 그 분산이 큰 만큼 이 큰 값을 빼주면서 원래 이 분산이 큰데 그거를 이 값을 곱함으로써 분산을 줄여주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산을 줄여주니까 현재 상태에 대한 위치가 내가 특정한 값으로부터 조금 더 믿을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만 게인이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고요. 이렇게 수식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업데이트할 때 x에 대한 현재의 위치, 그다음에 현재에 대한 분산을 이제 수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드로도 굉장히 간단해요. 코드로도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s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s만큼 움직였을 때 그게 어떻다고 했어요? 불확실하다고 했었죠. 그 불확실한 거에 만큼 분산을 더해줘서 현재 상태에 대한 분산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칼만 게인 어떻게 구해요? 이 현재 상태의 분산 더하기 예측 측정값에 대한 분산을 분모로 해서 나눠주면
그럼 칼만 게인이 되게 되고요. 그럼 칼만 게인을 아까 얘기했듯이 측정 값에 대한 그 현재 위치의 차이와 곱해서 더해주면 이만큼이 업데이트 되게 된다. 어떤 거에 대해서 현재 위치의 프렉션된 값에 대해서. 그리고 분산도 줄여준다. 얼만큼? 이 게인만큼. 그래서 이게 새롭게 정의된 이제 프렉션된 값에 대한 업데이트된 게인이고 업데이트된 x의 값이 5줄로 이제 이 간단하게 임플리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더 쉽게는 이제 2줄로 방금 얘기했던 걸 풀어서 쓰게 되면 2줄로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 칼만 필터 자체는 엄청나게 간단한 코드 구현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스테이트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차원도 아니고 보통 2차원 이상이고 다양한 스테이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벡터와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분산.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여러 개 스테이트를 가지게 되면은 공분산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코베리언스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U는 우리가 보통은 제어해서 뭔가 입력을 주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으로 5칸이라고 하는 뭐 바퀴를 5번 굴린다라고 하는 그 제어 입력. 우리가 움직임에 대한 정보, 우리가 5바퀴 구르면은 그 얼마큼 몇 미터 이동할 거라는 그 5바퀴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B라는 거랑 곱해져서 5바퀴가 만약에 5m면은 이제 그만큼 곱해진 것을 우리가 업데이트 해주는 위치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GT는 이 UT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분산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딕션 어떻게 해요? 내가 UT만큼 뭔가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뮤가 변할 것이다 라는 거고, 이 뮤 자체도 어떤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서 요거를 곱해서 우리가 가져가게 돼요. 다음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스테이트 자체가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속도가 가속도가 점점점 줄어든다든지 하여튼 뭔가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스테이트의 어떤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값의 추정을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서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고, 이제 왼쪽은 스테이트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뮤t라는 스테이트가 예측이 되게 되고요. 자, 이때 코베리언스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A라는 이 모션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 대한 매트릭스와 원래 있던 공분산을 고려해서 곱해준 다음에 원래 이 모션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입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컨트롤로부터 발생하는 이 부분의 노이즈를 고려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거고, 얘는 스테이트에 대한 값을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칼만 게인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코베리언스를 이제 고려를 해서 여기에 이제 요 QT가 뭐예요? 앞에서 했을 때 이 그 측정된 센서 값의 불확실성이죠. 그거를 우리가 QT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시그마는 앞에 우리가 그 움직인 모션 모델에서 결정된 코베런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CT는 옵저베이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 측정되는 요 값에 대해서 이 얼마나 이 메저먼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코베런스가 변하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칼만 필터가 나오게 되고, 이게 뭐예요? 업데이트되는 그 양, 그러니까 현재 측정된 양을 얼마나 반영해 줄지에 대한 어떤 가중치와 같은 값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중치와 같은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현재 모션에 대해서 측정값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측정값이라는 게 있으면 이 측정값이 뭐 x, y, g가 있는데 얘가 죄송해요. 이건 스테이트에 대한 값, 뭐 스테이트에 대한 값이 x, y가 있다고 했을 때, 네, x, y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이 x, y가 센서 값과 이제 센서 값이 꼭 x, y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뭐 거리에 같은 값이라든지 뭐 다른 차원의, 심지어 이게
이 센서 값이 만약 3개면은 이렇게 3개 값이 이런 식으로 x랑 y랑 위치에 있을 때 x에 곱해지고 y에 곱해지고 x에 곱해 y에 곱해져가지고 센서가 3개가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3개 값이 나오죠. 하나, 둘, 3개. 라는 요 3개의 값이 센서가 꼭 이제 하나 있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 센서에 대한 값의 개수 곱하기 스테이트에 대한 값의 곱으로 나타나는 n by n 매트릭스가 요 C라고 하는 이 센서와 이 현재 스테이트를 연결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과의 차이를 계산하고 나서 그 센서를 다시 K라는 매트릭스의 가중치만큼 곱해서 원래 이 스테이트를 보정해주는 값이 여기에 더해지겠죠. 그럼 요 K라는 값은 이 결과적으로 이 센서 값이 3개면은 이 K는 이 센서 값에 뭘 곱해서 두 개 X와 Y에 대한 업데이트되는 값의 보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결국 이 K와 같은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 업데이트되는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뮤를 K만큼의 매트릭스에 대한 가중치로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그만큼 코베런스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제 현재 상태에 대한 값이 메저먼트로부터 센서 값으로부터 나오는 걸로 보정된 조금 더 확률적으로 잘 이제 우리가 그 정확도를 높여서 표현되는 그런 위치에 대한 값과 그거에 대한 분산으로 표현되는 게 칼만 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로 굉장히 간단하게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벡터 값과 그 다음에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코베리언스 값, 공분산 값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가정을 해서 일단 요 컨트롤을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컨트롤이 없으면 이제 현재 스테이트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분산값도 이렇게 R이라는 거는 그 스테이트가 변할 때 다음 스테이트 t만큼 갈 때 여기서 발생하는 이 분산값이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k 구하고 그걸로 업데이트, 이건 위치에 대한 업데이트, 그래서 스테이트에 대한 업데이트, 이거는 그 스테이트에 대한 분산에 대한 업데이트, 공분산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겠죠. 저 2차원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어떤 로봇이 이렇게 XY 평면에서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는 이런 식으로 x라는 벡터로 x, y의 벡터로 표현이 되겠고요. 측정된 값은 z로 x, y에 대해서 바로 이제 측정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 가만히 있는 경우에 u는 요건 없고요. 이제 노이즈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이렇게 변하게 될 때 이게 있는 게 계속 뭔가 노이즈가 자기 자체가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A가 곱해지게 되겠고요. 이제 단순하게는 그냥 A가 가만히 있는 경우, 뭐 그런 걸 드리프트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를 곱해주고 일단 BU는 컨트롤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그냥 지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R은 이제 X랑 Y에 대해 서로 공분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각자의 분산만 이런 식으로 시그마 R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저먼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x라는 게 ct를 곱했을 때 측정된 값이 나오는 거죠. 아까 x, y가 나올 때 이거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그냥 자기 위치가 바로 나온다고, GPS처럼 나온다고 생각하면 c는 마찬가지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고, 코베리언트도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x에 대한 측정값과 y에 대한 측정값에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게 없고 그냥 자기 자체의 분산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단순하게 이 일반적인 경우를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있는 가만히 있을 때 어떤 컨트롤 인풋도 없고 자기 자신의 모션 모델도 그냥 자기 자신 그냥 뭐 드리프트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x가 xt-1 다음 스테이지가 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데 측정된 값이 반영이 되겠죠. 얼마만큼? kt만큼. 그리고 거기에 현재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 노이즈 값이 r이 되는 거고요. 측정된 값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q 값도 여기서 앞에서 정해졌고 이 r 값도 여기서 정해진 만큼
이제 분산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만히 있으려고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제 드론이 만약에 날아다닌다면 바람에 의해서든 뭐든 이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고 측정된 값도 불확실성이 XY에 대해서 있는 거고 그걸로부터 이제 KT라고 하는 이 칼만 필터의 이 게인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칼만 필터 게인을 이제 곱해서 이 업데이트된 현재 스테이트가 내가 측정된 값이 있으면은 원래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뭐 GPS든 뭐든 자기 추정된 위치가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걸 뺀 만큼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이 비중에 곱으로 더해서 업데이트 해준다 라는 거죠. 똑같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개인 값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분산도 공분산도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코드로도 엄청 간단하게 이 매트릭스가 있고 2차원에 대해서 벡터가 있고 죄송해요. P는 공분산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P에 대한 이 공분산이 과거에 어떤 입력으로 들어갔다면 거기에 분산값이 현재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점점 불확실해지는 거죠. 이 드론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어떤 측정값이 나올 거고 그 측정값에 대해서의 분산도 같이 고려해서 K라는 이 칼만 필터의 게인을 계산해주고 이 칼만 필터의 게인만큼 업데이트를 해준다. X라는 위치에 대해서. 그럼 이게 뭔가 측정된 값이 변했으면 측정된 값에 변한 거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측정된 값에 대한 반영이 아니, 측정된 값이 엄청 정확하다 또는 이제 현재 스테이트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면 K 값이 크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측정된 값이 굉장히 노이즈예요. 막 측정이 정확하지 않은데 내가 가만히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K가 작아서 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해서 분산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5줄로만 네 줄로만 짤 수 있는 단순한 이제 칼만 필터 2차원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스테이트가 가만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컨스탄트 포지션이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네 줄로 표현이 된 경우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칼만 필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고 이 개념을 잘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